카톡 보냈는데 하루 종일 답이 없다? 읽고도 답 안 한다? 그건 바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관계 계속 붙잡으면 자존감 무너집니다. 혹시 카카오톡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본 적은요?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SNS에는 열심히 사진 올리고 댓글 달면서 내 메시지만 쏙 빼고 무시할 때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싶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답장이 늦은 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사실 요즘 누가 그렇게 바쁩니까?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는 시대에 하루 종일 카톡 한 번 못 볼 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바빠도 답장합니다. 회의 중이어도 잠깐 시간 내서라도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한마디 남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 그건 바쁜 게 아니라 안 중요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답장이 늦은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나를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그런 사람한테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느린 답장 하나에 담긴 상대의 진짜 속마음과 그런 사람들의 유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관계의 진실을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선택적 무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경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숙 씨는 오랜 친구 영희 씨와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명절 때도 연락하고 생일 때도 축하 메시지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영희 씨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경숙 씨가 카톡을 보내면 읽고도 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더니 영희 씨가 다른 친구들 게시물에는 열심히 댓글 달고 있더랍니다. 심지어 오늘 기분 좋아요 이런 근황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한테만 이러는 거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대가 카톡을 읽었는데 답이 없고 SNS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볼 때 느껴지는 그 배신감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적 무시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자기 기준으로 관계를 선별하고 내 마음대로 답장할 사람과 무시할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자책하게 되고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무시당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다고 합니다. 즉, 무시당하는 건 맞는 것만큼이나 아프다는 겁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답장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게 되죠.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고 나만 애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경숙 씨는 결국 영희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영희 씨도 아무 연락이 없더랍니다. 3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경숙 씨 혼자 붙잡고 있던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은 곧 무시입니다.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건 당신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민정 씨와 은숙 씨 이야기입니다. 민정 씨는 도자기 수업에서 은숙 씨를 만나 금방 친해졌습니다. 취미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자주 연락하며 지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카톡을 보내면 은숙 씨는 항상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아침에 보낸 메시지는 저녁에 답이 오고 오후에 보낸 건 다음날 오전에 답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숙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답장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단체 카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민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빠서가 아니라 일부러 늦게 답장하는 거구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관계 주도권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답장을 일부러 늦게 해서 상대를 기다리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내가 답장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넌 그냥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애타게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천천히 답장합니다. 어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고 자기 평가 점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기다림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해요. 민정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은숙 씨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장이 안 올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나쁘게 한 말이 있었나? 계속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끝없는 기다림이 가져오는 감정 소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늘 내가 먼저 묻고 늘 내가 기다려야 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평등한 관계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먼저 연락하고 서로가 빠르게 반응해줘야 합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민정 씨는 결국 은숙 씨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은숙 씨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 거죠. 민정 씨는 말합니다.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기다리는 쪽에 익숙해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늘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대상이 아닙니다. 바느질 수업에서 만난 영자 씨와 미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미자 씨와 1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매주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저녁도 먹으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자 씨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카톡을 보내도 읽지를 않았어요.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느질 수업에서 미자 씨를 만나니까 평소처럼 웃으면서 인사하더랍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영자 씨는 혹시 카톡 못 봤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카톡을 잘 안 봐서요. 미안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다른 사람들과는 카톡을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이건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겁니다. 일부러 읽지 않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회피적 분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면서도 연락을 피해서 상대가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명확하게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어요. 읽지도 않고 답장도 안 하고 그렇다고 관계를 끊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대가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지 아시나요? 명확한 거절보다 애매한 상태가 자존감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는 답장하지 않을까? 혹시 바빠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게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관계에서 가장 해로운 행동 중 하나가 회피라고 했습니다. 회피는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영자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읽지 않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요.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당신이 먼저 포기하길 바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자 씨가 바라던 대로 관계를 정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연락을 피하는 침묵은 착한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겁한 행동입니다. 상대에게 관계 정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아예 읽지 않는 것도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옥 씨와 선희 씨는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맞아서 자주 만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옥 씨는 선희 씨와의 대화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희 씨의 답장이 너무 짧고 감정이 없었거든요. 정옥 씨가 오늘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네 이렇게 보내면 선희 씨는 응이라고만 답합니다.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라고 보내면 그래? 라고만 답해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영화 볼래? 라고 물으면 아직 일하는 답만 돌아옵니다. 정옥 씨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알림창 하나 처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선희 씨가 의무적으로 답장만 보내고 끝내는 것 같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정서적 기피 차단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감정적인 교류는 막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답만 보내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나누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면 위로도 해줘야 하고 시간도 내줘야 합니다. 그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짧고 건조한 답장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수잔 피스크 박사는 이런 차갑고 감정 없는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 자체를 거절당한 느낌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답장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무관심과 거리두기를 느끼는 겁니다. 정옥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선희 씨의 응, 그래, 아직 같은 답장을 받을 때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 감정은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옥 씨는 점점 선희 씨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다가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감정 없는 답장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처리일 뿐입니다. 할 일 목록에서 하나 체크하듯이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이야기가 그렇게 가볍게 처리될 대상이 아닙니다. 진심이 없는 말에는 더 이상 마음을 쏟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걸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응, 그래만 반복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마세요. 순애 씨는 오랜 친구 정자 씨와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결혼해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는 최근 들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연락한다는 거요. 정자 씨 생일을 챙기고, 명절에 연락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는 건 항상 순애 씨였습니다. 정자 씨는 순애 씨가 연락하면 받기는 하지만,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순애 씨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자 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40년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혼자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손을 놓으니까 관계가 사라지는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단방향 유지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습니다. 이런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됩니다. 왜 나만 애쓰지? 왜 나만 먼저 연락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관계 유지에는 호혜성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착취당하는 관계입니다. 순애 씨는 정자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기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신 자기를 먼저 찾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순애 씨는 말합니다. 40년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관계도 품질이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혼자 붙잡고 있는 환상입니다. 진짜 우정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이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손 내밈은 우정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찾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세요. 여기까지 카카오톡 답장으로 알 수 있는 5가지 나쁜 관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선택적 무시, 관계 주도권 조절, 회피적 분리 전략, 정서적 기피 차단, 단방향 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감을 낮춥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카카오톡 매너로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늦게 답장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사과를 먼저 건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바쁠 수 있어요. 깜빡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늦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미안해요. 좀 늦었죠? 아포스트로피 쉼표. 답장이 늦어서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상대의 기다림을 알고 있고 그걸 미안해하는 겁니다. 이건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보낸 말의 내용에 제대로 반응하고 공감하며 되묻는 사람입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라고 하면 어디 아파? 검사 결과는 어땠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순히 그래? 로 끝내지 않아요.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거나 짧게 끝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연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아포스트로피 쉼표.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포스트로피 쉼표.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차 마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답장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을 기약합니다. 네 번째, 대화가 끝날 때 따뜻한 인사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대화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상대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카톡 하나로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가슴이 아프셨나요? 내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홀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읽지 않는 메시지를 보며 자책하고 감정 없는 답장에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관계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게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계속 무시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관계를 붙잡기 위해 혼자 버티지 마세요. 무너졌던 마음을 이제는 놓아주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귀합니다. 그걸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찾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확인해주는 사람,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 답장이 빠른 사람,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결정됩니다. 100명의 친구보다 1명이 진심 어린 친구가 낫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